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종쌤입니다. 자, 오늘은 한국항공대학교 수리논술에 대해서 여러분이 꼭 알아두실 사항과 작년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항공대는 경영학부를 제외하고 거기는 완전히 인문계열이니까 자연계열은 A그룹과 B그룹으로 나누어서 모든 게 달라지는데요. A그룹은 항공우주 및 기계공학, 항공전자정보공학, 신소재공학, 스마트드론공학, AI 자율주행 시스템 공학, 공학계열, 이게 A그룹이에요. 여기는 완전 자연계열, 이과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B그룹은 소프트웨어, 항공교통물리학과, 항공운항학과, 자유전공인데, B그룹은 완전한 자연계열은 아닌, 이건 그냥 제가 드리는 그냥 막 설명인데요. 어쨌든 A그룹과 B그룹으로 앞으로 계속 제가 표현을 할 거니까 A그룹, B그룹 하면 여기를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항공대는 수시 모집 요강을 발표를 해서 여기에 이제 내용이나 이런 건 완벽하게 올해 고정된 내용인데요. 9월 13일 화요일부터 원서 접수를 해서 9월 17일까지 원서 접수를 마감해요. 그리고 논술고사는 오전에는 A그룹, 10시부터 11시 30분까지 90분 동안은 A그룹에 해당되는 학과들이 오전에 시험을 보고요. 오후에 3시부터 4시 반까지는 B그룹에 해당되는 학과들이 시험을 봅니다. 그리고 항공운항학과는 파일럿 생각하면 되는 학과죠. 그래서 여기는 11월 28일 월요일날 18시에 항공운항과 신체검사 대상자를 발표를 해요. 지원자 중에서 총점 성적 순으로 3배수를 뽑아서 이 안에 들어가는 사람만 신체검사 대상자를 발표를 하면 이 학생은 1단계 합격한 거랑 비슷한 효과예요. 그러면 이 중에서 병원에서 신체검사 받은 걸 제출하면 그 중에서 성적 순으로 선발을 합니다. 논술 전형은 논술이 100이니까 교과가 반영 전혀 안 하겠죠? 총점은 1000점 만점으로 하고요. A그룹은 2기합 6에 탐구 한 과목인데요. 여기 이거 잘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2기합 6이면 국영수 탐 중에서 아무거나 2개의 합 6을 만들잖아요. 예를 들면 수학 탐구로 2기합 6을 만든다면 탐구는 상위 한 과목만 반영을 한다. 탐2라고 쓴 거는 탐구를 반영을 혹시 한다면 2개 평균을 반영한다, 이런 뜻이에요. 탐구를 무조건 반영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B그룹은 항공운항학과를 비롯한 여러 학과가 있었죠. 2기합 5에 탐구 반영한다면 상위 한 과목이고요. A그룹은 수능에서 미적 또는 기하를 필수로, 과학도 2과목을 필수로 응시해야 되는 게 기본 조건이에요. 논술 유형도 A그룹과 B그룹이 다른데요. A그룹은 수리 논술만 2문제를 봅니다. 90분을 보고요. 범위가 수학 1, 2, 미적분 이렇게 해서 이과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B그룹은 이과인데 인문학적 소양이 약간 필요해서 수학과 언어를 한 문제씩 봅니다. 수학이 70점 배점이고요. 언어가 30점 배점인데요. 수학 1, 2까지만 시험 범위이고 미적이 범위가 아니죠. 인문사회 교과에 해당되는, 즉 인문논술과 비슷한 내용으로 수학 한 문제, 언어 한 문제를 본다라는 게 둘이 좀 성격이 다르죠. 2023학년도 모집인원이 적당히 많은 편인데요. 공과대학의 항공우주나 기계공학부는 42명 뽑아요. 여기 A그룹, B그룹은 아까 제가 시작할 때 말했던 그 A, B 그룹에 해당되는 거예요. 학과별로 모집인원이 적당하게 많이 뽑고 있습니다. 이건 그냥 여러분이 보시면 되는 내용이고요. 작년 기출 분석할게요. 작년에 출제됐던 한국항공대 수리논술 기출문제에 대한 분석을 할게요. 한국항공대 논술의 특징은 수능형 개념 문제가 주류를 이루는데요. 보통 숫자가 아닌 문자가 많이 사용되어져 있어요. 함수의 개수나 이런 것들이 온통 문자로 이루어져 있고, 수능형 문제는 예를 들면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여라가 수능형 문제라면 여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가서 그 접선들을 가지고 만들어내는 응용 문제, 수능형 문제에서 출발해서 한 단계 정도 더 생각을 요하는 그런 문제들을 많이 낸다. 문제 형태는 여러 개의 문자를 연립해서 구하는 과정에서 막 헷갈리고 꼬이고 하는 그런 느낌이 좀 많았고요. 개념이나 풀이는 고교 과정의 내용이어서 뭐 신선할 건 없었어요.
제시문은 가나다형의 교과과정의 공식이나 이론을 소개하는 적당한 내용이 있었고, 소문항은 3개 또는 4개가 있고요. 소문항 자체는 독립문항이어서 여러 개를 묻고 싶은 걸 하나하나 소문항에 그렇게 두고 있는 거여서 계단식 문제는 아니었고, B그룹은 수학 한 문제, 언어 한 문제잖아요. 그래서 수학이 한 문제지만 소문항 안에 또 작은 소문항이 있는, 소문항에 새끼문항이 또 달려있는 문제 형태로 출제를 한다는 거고요. A그룹의 난도는 수학 3등급 대 학생은 쉽게 풀기는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이값 정리 등 수능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는 개념도 일부지만 있었습니다. 정적분에서도 수능형의 그런 개념이 아닌 문제들을 출제하는 것도 일부 있습니다. B그룹은 새롭게 함수를 정의하는 문제도 출제됐고요. 문자로 제시된 함수의 교점을 구하거나 넓이를 구하거나 해서 답안 자체가 온통 문자로 이루어져 있는 이런 형태의 문제가 출제되었고, B그룹은 수학노술의 문제의 개수도 적지 않은데 인문노술까지 해야 되니까 시간이 부족할 가능성이 다소 있어 보입니다. 2022학년도에 수학의 출제 단원은 A그룹은 미적분까지가 시험 범위였고요. B그룹은 수학 1, 2만 범위였죠. 그래서 B그룹은 수학 2에 조금 더 치중해서 문제를 출제했습니다. 극대극소의 최대체소, 방정식과 실근, 이차 함수와 두 접선의 관계 등의 내용들이 출제됐고요. A그룹은 수학, 수학원, 수학2 미적분까지 해서 미적분의 내용도 적당한 비율로 출제되었습니다. B그룹은 언어 논술도 보잖아요. 어떤 문제인지 제가 직접 한번 쭉 읽어보니까 가나다형의 도표와 자료를 제공하고요. 제시문이 상당히 길어요. 그리고 제시문을 보고 어떤 사회현상에 대해서 수험생의 견해를 제시해라 라는 인문노술의 전형적인 유형에 관한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이런 부분도 항공운항과를 비롯한 B그룹을 지원하시는 분들은 꼼꼼하게 잘 챙겨 두셔야겠죠.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 정리하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항공대 수리노술은 고교 과정에서 여러분이 수능 공부하면서 접해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다수지만 일부 수능에서는 출제하지 않는 그런 사이값 정리 같은 개념들도 일부 이용된다. 고1도 시험 범위이므로 고1에 대한 충분한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학인 고1의 내용을 본격적으로 낸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수능 시험 범위에서는 문자들을 많이 사용해서 연립을 하는데 굉장히 풀이 과정이 좀 복잡했다. 이런 부분들은 수능 개념에 대한 탄탄한 정립이 있어야만 풀 수 있는 문제들이고, 항공대는 논술 시간이 90분으로 비교적 짧으니까 문제를 읽으면 바로바로 풀어야만 시간에 쫓기지 않을 걸로 생각됩니다. 오늘은 한국항공대학교 수리노술 전형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마칠게요. 안녕.